김민재가 월드컵 전까지 3경기가 남았었는데 그중 한 경기인 아탈란타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무사히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죠. 최근 세계 축구 상황은 월드컵보다 부상 이슈가 더 큰 상황이다 보니 한 명 한 명 쓰러질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고 손흥민의 안타까운 부상 때문에 더 신경이 곤두세워 있었습니다. 김민재는 실제로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이 좌절되었었죠. 김민재는 한국의 레전드로 불릴 선수가 확실하면서도 아쉽게도 월드컵은 최대 3번밖에 출전 못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는데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는 건 바로 김민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 마치 수비 한 명이 더 있는 것처럼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최소 실점 허용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월드컵과 현재 유럽리그 경기에서 차이가 뭐 있겠습니까? 리그 2위 팀 아탈란타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도 승리한 나폴리는 승점 차이를 더욱 벌리게 되었습니다. 3위인 AC밀란이 승리해도 6점 차이가 됩니다. 이번 승리로 나폴리가 더 대단하다고 느낀 것은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점유율도 더 높았고 1실점했지만 그건 공격수 당구맨의 핸드볼 반칙이 나오면서 페널티킥 1실점을 한 것뿐이거든요. 김민재의 활약을 기준으로 보면 무실점을 이끈 거나 다름없습니다. 솔직히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 2분 만에 라인을 올렸던 나폴리의 수비가 뚫렸고 이때 김민재의 책임도 좀 있었습니다. 루크만이라는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크로스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만큼은 김민재가 워낙 많은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보니 누가 봐도 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 컨디션이 아닌가 보구나를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부상까지 따라올까봐 더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루크만은 따라잡히기 전에 패스를 한 거긴 했죠. 나폴리 골키퍼의 선방으로 다행히 득점은 되지 않았지만 전반 15분 실점을 하게 됩니다. 아탈란타의 코너킥 상황에서 백헤딩이 나왔는데 그 볼이 하필 수비 가담한 오시멘의 팔에 맞으면서 VAR을 통해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전담 수비수가 아니다 보니 팔 붙이는 걸 잊은 듯합니다. 김민재를 이겨냈던 루크만이 득점까지 하면서 이 경기 나폴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전 경기인 리버풀에게 무득점 패배를 하면서 기세가 한풀 꺾일 수도 있었던 분위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실점의 빌미 오시멘이 바로 만회를 해버렸습니다. 7분 만에 깔끔한 헤딩골을 넣으면서 동점을 만들었고 오시멘은 전반 22분인데도 빨리 더 득점을 하려는 듯 볼을 소유해서 경기 지연을 막으려 했습니다. 얼마나 팀이 자신 있으면 그럴까요? 기세를 이어서 전반 34분에 오시멘의 도움도 나오면서 기어이 역전까지 해버렸습니다. 리그 2위 팀 원정 경기인데도 전반에만 2골이 나왔습니다. 후반전에는 양팀 모두 득점이 없이 그렇게 나폴리가 리그 9연승 행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이후 전반 초반 위기 상황을 넘긴 후 무난하게 경기를 펼쳤습니다. 매체들이 최저로 6.8을 주기도 했지만 풋몹에서는 7.5까지의 고평점을 줬습니다. 아마도 월드컵에서 상대팀들이 한국을 이기기 위해 김민재를 분석할수록 김민재 때문에 한국이 어려운 상대라는 걸 깨달을 것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수비력과 스피드 그리고 판단력까지 너무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거기다 데인마크가 아니더라도 미리 패스가 갈 수 있는 길목을 차단하면서 컷하는 것도 일품이었습니다. 전반 33분에는 김민재가 루크만을 데인마크 하려고 삼선 위로 올라와 있는데 루크만이 김민재를 뚫지 못하고 패스를 하자 곧바로 박스 안으로 패스가 갈 것을 예상하고 질주하면서 또 미리 차단을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한 명 더 있는 느낌인 거죠. 루크만은 스피드가 빠른 선수임에도 김민재를 상대하면서 단 한 번도 붙어볼 생각 없이 빠른 타이밍으로 패스를 하는 게 작전이었습니다. 4개월 전만 해도 아마 김민재를 모를 선수들이 많았을 텐데 현재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B클럽들과 링크가 되어 있을 정도로 대활약을 하고 9월 이달의 선수상, 선수협회가 뽑은 10월의 선수상까지 받으면서 월클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으니 김민재에 대해 엄청 연구했겠죠. 결론은 김민재는 막을 수 없다인 것입니다. 김민재도 인터뷰를 통해서 수비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본인처럼 수비를 잘하면서도 스피드까지 빠른 선수는 보기 드물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사랑꾼으로도 소문이 나 있는데 아내가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축구할 때보다 더 많이 따라다니면서 매달렸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자신을 위해 외국 땅에서 힘들 수도 있는데 하필 경기 직전에 아내의 차량이 도난당하면서 위험한 일을 겪었다 보니 경기 중 정신적으로도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동료인 흡이차도 최근에 비슷한 일을 겪은 걸 보면 분명 유명인으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이런 상황도 겪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력도 고갈인 상황에서도 아니 총 19경기 중 18경기 풀타임이 실화입니까? 이제 김민재는 2경기 남았습니다. 다음 주중 경기 때 홈에서 엠폴리라는 팀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 팀은 2년 전 승격한 팀입니다. 현재도 중하위권 팀이고 팀 득점이 나폴리의 3분의 1인 만큼 수비로 겨우 버티는 팀입니다. 자, 스파리테 감독님 이쯤에서 김민재 한번 쉬게 해주세요. 스파리테 감독은 10월에 5연승을 이끌면서 세리에A 10월의 감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고마운 부분도 있죠. 스파리테 감독이 아시아 수비수의 편견 없이 선수 능력 자체로 인정하면서 김민재가 지금과 같은 대활약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챔피언스 리그 우승 다크호스가 되었고 수십 년 만에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나폴리인데 경기를 치를수록 더 기대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무승부는 한 번은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무승부였고 또 한 번은 그때는 충격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충격적인 하위권 레체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였습니다. 거기다 이번 아탈란타도 리그 2위인 만큼 강팀인데 나폴리는 강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라치오, AC밀란, AS 로마, 아탈란타까지 이러다 진짜 무패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패 우승이 되려면 그만큼 스쿼드가 짱짱해야 되는데 현재 김민재의 파트너였던 라흐마니가 부상 이탈이고 이번에는 공격의 핵심 1400억 공격수 흡이차도 부상으로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최소화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김민재가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나폴리는 13경기 동안 10실점으로 1실점 이하 경기를 하고 있고 90% 이상 경기에 모두 김민재가 출전했다 보니 김민재가 없으면 나폴리 수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 라흐마니가 빠지면 수비가 흔들릴 줄 알았지만 전혀 공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있고 김민재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리그 3분의 1밖에 치르지 않았고 갈 길이 먼데 다음 경기쯤에서 한 번은 김민재를 제외하는 도전을 해줄 수 있길 바라보겠습니다. 한국 때문은 아니고 팀 위해서요. 그리고 4대3으로 승리하길.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